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파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생명 시스템과 세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명 시스템이 무엇인가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들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물은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생태계 내에서 외부 환경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물들이 지구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생물권들이 다른 권,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 시스템이 어떤 거냐?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고요. 생물체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고요. 얘네들이 모여서 개체가 될 건데 어쨌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부터 시작해서 조직, 기관, 개체까지를 통틀어서 생명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생명 시스템에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생명 시스템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세포였죠. 그래서 일단 세포야. 생명 시스템에서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세포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모여요. 그래서 조직을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모여?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요. 이 조직은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들을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 기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직이 모여요. 그래서 이 조직이 모였는데 뭘 가지냐면 고유한 형태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고유한 형태를 가지더라. 어떤 모양을, 특정적인 모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기관이고요. 이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개체가 되더라. 라는 거. 개체는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하고 있더라.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 생물체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가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순서대로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여기에서 식물에만 있는 것이 있고 동물에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렇게 빼요. 조직계라는 것이 있고요. 조직계에서 기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조직계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만 있는 거? 식물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것을 가지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뺄 거예요. 기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기관계. 그리고 개체가 되는데, 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만 있는 거? 동물에만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에만 있는 기관계, 동물에만 있다. 기관들이 모여서,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계를 이룹니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내분비계, 신경계, 면역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라든가 유조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나누어지더라라는 거. 그래서 식물에만 있는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기관계 이런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시스템의 유기적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생명 시스템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직은 동물에서는 상피 조직, 피부를 나타내는 거,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혈액이라든가 뼈 이런 것들이 결합 조직이고요. 식물체의 조직에는요, 분열 조직, 세포 분열하는 형성층이라든가 생장점이라는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영구 조직이 있더라.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세포부터 알아볼 겁니다. 세포부터. 그래서 세 번째.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있어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자, 기본적으로 세포는요, 세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포가 되려면. 첫 번째 뭘 가져야 되냐면 핵산이 있어야 돼요. 핵산. DNA나 RNA 같은 핵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에는요,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세포막. 그래서 경계 부분, 다른 것과 경계할 수 있는 세포막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 있어야 되냐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지만 세포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세포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막, 핵산, 리보솜이 있어야지만 세포다라는 거고요. 자, 세포는요, 세포막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세포막 안쪽에 세포질과 핵막이 있고 핵으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래서 세포는 기본적으로 핵과 세포질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세포는 기본적으로 핵 플러스 세포질. 이 세포질 안에 뭐가 들어있다? 세포의 소기관들이 각각의 기능을 다르게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세포질 안에 들어있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를 할 거예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를 할 건데 나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동물세포를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고요. 식물세포를 약간 육각형 형태의 각진 형태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해요. 그리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왼쪽이 동물, 오른쪽이 식물인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흰색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동물에만 있는 거는 노란색으로 정리를 하고요. 식물에만 있는 건 주황색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핵이 있어요. 핵. 자, 핵을 이렇게 그릴까요? 원으로 그릴 건데요. 원형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 단순히 원이 아니라 얘가 중간중간에 비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장갑을 좀 끼고요. 자, 요렇게 핵이 요렇게 있어요. 핵막이 이중막 구조로 요렇게 있어요. 핵이 있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있다? 뚫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핵공이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됐죠? 얘가 핵이에요. 핵이 있고요. 핵에서 뭔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세포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떨어져서 약간 와이파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다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그릴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요것도 하나 쓸 거고요. 자, 요 흰색 요렇게 그린 게 얘가 핵이에요. 핵이고요. 여기 쭈글쭈글하게 주름살처럼 생긴 게 얘가 소포체예요. 소포체고요. 소포체에 알갱이처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알갱이. 이렇게 알갱이 붙어 있고요. 세포질에도 알갱이가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겁니다. 이 알갱이가 뭐냐면은 이 알갱이가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골지체라고 하는 소기관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얘가 미토콘드리아 됩니다. 그리고 얘가 세포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안쪽에 거의 물로 되어 있는 세포질도 있을 거예요.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 지금 정리를 했어요. 자,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동물에만 있는 거 노란색으로 정리를 할 건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어. 통합과학에서는 잘 안 설명을 안 해줘요. 핵 옆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핵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생긴 거라 여기에 이렇게 9개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얘가 뭐냐면은 중심체 또는 중심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체 또는 중심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물에만 있어요. 방추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요거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포 형태로 돼 있어서 가수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라이소좀. 얘는 무조건 동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동물에만 존재를 해요. 세포 내 소화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분해 요소라는 소화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동물 세포에 들어있는 라이소좀이다. 자, 이번에 뭐 볼 거냐면요. 식물에만 있는 거 볼 거야. 얘 식물에만 있는 거야. 얘가 뭔데? 세포벽이죠. 그죠? 세포벽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다라는 거.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릴게요. 에포라는 거 있어요. 에포라는 거. 얘는 주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야. 무조건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것이 에포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릴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틸라코이드 같은 이런 동전 모양으로 생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엽록체예요. 그래서 엽록체랑 세포벽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그리고 에코는 주로 식물 세포에만 있더라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 소기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핵이 있고요.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리보솜 얘네들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공통적으로 있는 거. 그리고 책에는 안 나오지만 중심체라든가 라이소점이 동물한테만 있는 거. 그리고 세포벽과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고요. 에포는 주로 식물 세포에만 있고 동물 세포에 존재하기도 한다라는 것들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 알아봤어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핵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자, 일단 공통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첫 번째 뭐 있다? 핵 있습니다. 핵.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다라는 거, 소기관 중에서 가장 크다. 이런 것들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크다. 그래서 뚜렷하게 관찰해야 된다. 핵막이 있다. 핵막이 있다. 얘는 이중막이야. 막이 이중막으로 이루어져. 중요한 것들은 보통 이중막으로 구성이 돼요. 핵막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 어디에? 염색체에. 그치? 염색체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핵에 보면 핵공이라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핵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있고요. 핵공이 있고요. 이 구멍으로 뭐 하냐면 핵과 세포질 사이의 물질 교환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까지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리보솜이라는 거 있어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라고 나와 있어. 얘는 막이 아니야. 과립구조입니다. 막이 없다. 막이 없다. 그래서 과립구조고요. 알갱이입니다. 그냥 알갱이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알갱이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더라 라는 거.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더라.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리보솜이다 라는 거. 자, 세 번째, 소포체에 나와 있어요. 소포체. 소포야, 소포. 우체국에서 소포,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소포체. 소포체는요, 리보솜이 붙어 있는 거친면 소포체랑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매끈면 소포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어쨌든요, 얘는 단일막입니다. 하나의 막으로 이루어진 단일막 구조예요. 단일막 구조고, 뭘 하냐면, 운반 기능을 해요. 그리고 합성도 해요. 소포체 내에서 합성하는 거는 뭘 합성하냐면 지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합성해요. 같은 것들을 합성을 하더라라는 거 알면 돼요. 자,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뭐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알면 돼. 소포체는. 그리고 네 번째 골지체에 나와 있어. 골지체. 골지체는 뭘 하냐면요. 얘도 단일막 구조고요. 막이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막 구조인데 얘는 뭐 하냐면 운반해 온 것들이 골지체로 이동을 해요. 소포체에서 운반해 온 것들을 골지체로 이동해서 저장, 가공, 분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분비샘에서 소포체가 많더라, 아니 골지체가 많더라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가공,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골지체다라는 것들 알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일단 뭘 볼 거냐면은 요렇게 있는데요. 핵 속에 DNA 유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핵 속에 DNA가 있고요. DNA에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 유전 정보를 어디로 보내요? 리보솜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럼 리보솜으로 보내면 얘가 뭘 한다? 단백질을 합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포체에서 뭘 한다? 운반을 해요. 단백질을 운반하면서 골지체로 내보내면서 뭐 한다? 저장하고 있다가 다른 어떤 가공을 해요. 효소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한다?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단백질 합성부터 분비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과정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 밑에 확대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기본적인 것들 봤어요. 식물세포, 동물세포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세포 소기관들 봤고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먼저 볼게요. 다섯 번째. 미토콘드리아고요. 이중막 구조예요. 이중막 구조. 이중막 구조고 뭘 가지고 있냐면 자체 DNA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 DNA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들 보고요. 뭐에 관여하냐면 세포호흡을 하는 겁니다.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죠. 에너지를 만들어내. 에너지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다 라고 알면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엽록체 나와 있어요.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있는 거야? 식물한테만 있는 거였죠.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엽록체는 식물한테만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중막 구조였고요. 아이고. 이중막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엽록체도 자체 DNA를 가져요. 뭘 한다?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래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합성, 흡수해서 저장. 얘는 생성하는 역할을 하죠. 합성, 생성. 합성보다는 생성이 맞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하고 관계되는 거였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에너지하고 관계되는 거였다라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중막 구조가 자체 DNA가 있다라는 거. 이중막 구조이면서 자체 DNA가 있다라는 거. 얘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해서요. 세포 두 개가 합쳐졌다라는 거 진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면 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7번째. 에포라는 거 있어요. 7번째. 에포. 에포는 약간 애매하다, 그지? 주로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요. 동물세포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냥 단일막 구조예요. 얘는 단일막. 하나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뭔가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저장을 하냐면요. 주로 노폐물을 저장해요. 노폐물을 저장하고요. 물도 저장을 하고요. 색소 이런 것들도 저장을 해요. 물도 저장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 그래서 식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될수록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성숙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 에포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크기가 점점점 커지더라. 왜?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커지더라 라는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포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 세포막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얘도 단일막인데, 이 단일막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인지질 이중층이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은 형태를 유지하는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질 교환을 하는 곳이 세포막이에요. 물질 교환을 하는데 선택적으로 물질 교환을 해요. 선택적 투과를 해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라는 것들을 하더라라는 거. 확산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삼투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게요. 어쨌든 세포막은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자, 세포벽 있어요. 세포벽 있고요. 얘는 식물세포만 가지는 거다. 그렇지, 식물세포만 가져요. 그래서 얘는 전투가성막입니다. 딱히 막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얘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는 것 정도 알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들 알아봤습니다. 세포 소기관의 기능, DNA를 가지고 있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뭔가 합성을 하고 분비하는 과정,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기타 등등 나머지 것들의 기능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생명 시스템과 세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었죠. 그냥 생명 시스템. 그래서 생물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세포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유기적 구성 알아봤어요.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식물은 조직계, 동물은 기관계라는 것이 특별하게 존재를 했다라는 것들을 알면 되고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비교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과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 알아봤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동물세포에만 있는 것들은 잘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면 되고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 세포벽과 엽록체가 있더라. 에포는 좀 애매했다, 그치? 그래서 주로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의 기능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세포에 대해서 각각의 소기관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기능을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들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생명 시스템과 세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